여러분, 제 이름은 피에르 르블랑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오래된 돌을 만지고 고대 건물을 연구하는 일을 해왔어요. 중요한 곡건물과 유적지를 복원하는 프랑스 전문가죠. 저는 전통적인 방식, 유럽인들이 수백 년 동안 해온 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제 작은 사무실 벽에는 세계 각지의 고대 유적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책장마다 지도와 책들이 가득 차 있었죠. 그날 아침 창문에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는데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메시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유네스코에서 온 거였죠. 유네스코는 세계의 중요한 장소들을 보호하는 기관인데요. 그들이 저를 페루 고산지대에 있는 유명한 잉카 유적 마추픽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추픽추가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기후변화로 비가 예전보다 27% 더 많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석조 건물들이 해마다 조금씩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고대길을 걸으며 그 길을 닳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5.8 규모의 지진으로 많은 건물에 새로운 균열이 생겼다고 했어요.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금 이대로라면 10년 안에 마추픽추의 30%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 신성한 장소는 500년 동안 서 있었는데 앞으로도 500년은 더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읽다가 커피를 거의 쏟을 뻔했어요. 한국팀이 복원 작업을 주도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 때문이었죠. 한국이라니, 그들이 잉카 유적에 대해 뭘 안다고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세기의 경험을 가진 유럽팀들도 이런 프로젝트에서 고전하는 것을 봐왔는데 한국팀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어요? 한국팀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3D 스캐닝, 인공지능, 지면 투과 레이더 같은 것들이었죠. 종이에 적힌 내용만 보면 정말 인상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오래된 돌들은 화려한 기계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창밖의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리는 그날 회색빛이었고 제 기분과 딱 맞아 떨어졌죠. 마추픽추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에 들떠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추픽추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대 유적지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한국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네스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였어요. 피에르, 당신이 꼭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정말 소중해요. 한국문화재청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당신의 전문 지식도 필요해요.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책장으로 걸어가 잉카 건축 기술에 관한 제 노트를 꺼냈어요. 오랜 연구로 페이지가 달아 있었죠. 500년의 역사. 저는 마추픽추 사진에 손가락을 대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과 아무 연관도 없는 외부인들을 불러들이려고 하다니. 그날 밤 저는 페루로 갈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특별한 도구들, 낡은 가죽 노트북, 잉카 문명에 관한 책들을 챙겼습니다. 복원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지 멋진 컴퓨터나 날아다니는 카메라가 아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아래의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마추픽추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이너스 정교한 석조, 수세기 동안 지진과 폭풍을 견뎌온 건물들, 잉카 사람들이 살고 예배하던 신성한 공간들이요. 저는 평생 동안 이런 장소들을 여러 세대에 걸쳐 검증된 방법으로 보호해왔습니다. 제 스승님들이 저를 가르쳤고 그분들의 스승님들이 그분들을 가르쳤죠. 지식은 그렇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역사와 아무 연관도 없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유럽인들이 수세기 동안 해온 일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현대적인 기계들이 인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고대의 돌들은 수년간의 경험에서 오는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비행기가 페루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안데스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봉우리들이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거인처럼 구름 속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 산들 어딘가에 마추픽추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정이 제 일에 대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거였어요. 전통적인 방법의 편안한 세계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도전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마추픽추뿐만 아니라 제 평생의 일에 대한 시각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어요. 아침 안개가 마추픽추를 부드러운 이불처럼 감싸고 있었어요. 제가 회의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 때였죠. 창문 너머로 산비탈에 조용히 자리 잡은 고대 석조 건물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들은 5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문득 50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김민준 박사님은 이미 회의실에 와 계셨어요. 한국팀의 리더셨죠. 정말 젊어 보이셨어요. 겨우 38살이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에는 너무 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주머니가 많은 현대적인 재킷을 입고 태블릿 컴퓨터를 손에 들고 계셨어요. 웃으면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죠. 저는 박사님과 악수는 했지만 웃음은 돌려주지 않았어요. 친구를 사귀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이 고대 돌들이 존중받도록 지키러 왔던 거였죠. 김 박사님은 화면에 컬러풀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3D 스캐닝 기술, AI 분석 도구, 지면 투과 레이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돌을 만지지 않고도 내부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앞에 팔짱을 꽉 낀 채로 앉아 있었어요. 입술은 일자로 다물려 있었죠. 페루의 선임 연구원인 마르코 라미레즈를 힐끗 쳐다봤어요. 마르코는 김 박사님의 말에 관심이 있어 보였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김 박사님이 설명을 마치자 제가 말을 꺼냈어요. 이 돌들은 5세기 동안 살아남았다고 말했죠. 이렇게 소중한 것에 어떻게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믿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그저 다시 미소 지으며 제가 결정하기 전에 장비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자고 제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비가 샤워처럼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었어요. 가파른 길을 오르는 동안 비가 제 코트를 흠뻑 적시고 있었죠. 노트북은 젖지 않도록 재킷 안에 안전하게 넣어두었어요. 한국팀은 이미 현장에 와서 큰 플라스틱 케이스들을 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장비를 풀어내는 모습에 놀랐어요. 드론과 과학소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스캐닝 장치들을 꺼내고 있었죠. 모든 장비에는 방수 커버가 씌워져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저걸 날릴 거예요. 그 드론을 가리키며 물었죠. 한국팀의 다른 멤버인 김지영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장비는 이보다 훨씬 더 나쁜 조건에서도 작동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비가물로 인한 손상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죠. 저는 노트북을 준비한 채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부실해 보이는 기계들이 비와 바람 속에서 고장나기를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드론은 부드럽게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조심스럽게 고대 건물 주변을 돌며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태블릿 화면에서는 마추픽추의 3D 모델이 돌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마추픽추 주요 건물의 95%에 대한 완전한 3D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그 이미지는 너무 상세해서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은 0.05mm 크기의 세부 사항까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유럽 팀들은 이 작업을 하는데 몇 주가 필요했을 텐데 한국 팀은 며칠 만에 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코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죠. 페루 요리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의 나무 테이블에 앉았고 그는 저에게 전통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피에르 마르코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 한국팀을 의심하는지 이해해요. 처음에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는 치차라는 옥수수로 만든 음료를 따라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우리가 건물을 보호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우리의 오래된 작업 방식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것이 역사를 존중하는 문제라고 반박했어요. 고치려고 하기 전에 이런 장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정말 그럴까요? 마르코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한국팀은 우리의 방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르코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정말 마추픽추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내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걸까? 다음날 아침 김지영 박사님이 제게 모든 것을 바꿔놓는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와카이 피추 사원의 남서쪽 벽에 대한 분석을 보자고 초대했거든요. 제 눈에는 이 벽이 항상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었죠. 우리 스캔 결과 벽의 내부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돌 내부의 스트레스 패턴을 보여주는 컬러풀한 3D 모델이 보이고 있었어요. 색상은 벽 내부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15%더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움 없이는 이 부분이 3년 내에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그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수많은 고대 유적지에서 일해왔는데 돌 내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요? 마추픽추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 확신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여기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이 새로운 도구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나 봐요. 김 박사님을 올려다 봤어요. 더 보여주세요. 조용히 말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맑고 밝은 아침이었어요. 우리는 마추픽추의 중앙 광장에 모여 있었죠. 김민준 박사님과 그의 팀은 이미 지표투가레이더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이 장비는 땅을 파지 않고도 지하를 볼 수 있는 기계인데요. 마치 컴퓨터가 달린 잔디 깎는 기계처럼 생겼어요. 저는 김 박사님 옆에 서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그 기계를 돌 광장 위로 밀고 있었죠. 화면에는 다채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발 아래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의심보다 커져서 저도 모르게 화면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고 있었죠. 여기 보세요. 김 박사님이 화면의 한 패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약 2.3m 아래에 연결된 방들이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입을 약간 벌린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유럽 팀들이 이 지역을 여러 번 조사했었잖아요. 김 박사님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장비로는 이렇게 깊은 곳을 이런 정도의 세부 사항까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레이더의 해상도는 기존 장비보다 8배 더 높거든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만약 그가 맞다면 우리는 5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발견의 바로 위에 서 있는 거였으니까요. 페루 문화유산청은 우리에게 작은 발굴 허가를 내줬어요. 광장을 훼손할 수 있는 큰 구멍을 파는 대신 한국팀은 마이크로 발굴 로봇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작은 기계들은 좁은 터널을 팔 수 있고 이미지를 보내줄 수 있었죠.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듣고 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두 팀과 함께 밤늦게까지 지도를 연구하며 발굴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발굴은 새벽에 시작됐어요. 저는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김지영 박사님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죠. 아침 공기는 시원했고 흙과 돌 냄새가 가득했어요. 태양은 아직 산 너머로 떠오르지 않았고요. 일찍 오셨네요. 저는 제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500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녀의 흥분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저도 그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오래전에 저를 이 일로 이끌었던 순수한 발견의 기쁨이었어요. 마이크로 발굴 로봇은 작은 게 크기 정도였어요. 카메라, 조명, 그리고 작은 도구들이 장착되어 있었죠. 팀은 로봇이 딱 맞을 정도의 좁은 통로로 조심스럽게 로봇을 내려보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로봇의 카메라가 보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흙과 작은 돌만 보였죠. 로봇은 천천히 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김 박사님이 예측한 깊이에서 카메라는 우리 모두를 숨죽이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화면에 돌로 된 통로가 나타났어요. 벽은 모르타르 없이 정확하게 맞춰진 돌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는 잉카 건축가들의 독특한 솜씨였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통로 벽에 있는 표시들이었어요. 저건 키프 표시야. 마르코가 경외심을 담아 속삭였어요. 키프는 매듭과 끈을 사용한 잉카의 문자 체계였는데 돌에 보존된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죠. 우리가 이미지를 연구하는 동안 전문가들이 표시를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은 마추픽추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잉카 정착지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야. 마르코가 경이로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노트북은 관찰과 질문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결함이나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죠. 한국의 기술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수백 년 동안 놓쳤던 것을 드러냈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산 위로 어두운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데스에서는 날씨가 빠르게 변하죠. 폭풍이 마추픽추를 강타해 고대돌 위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공원 관리원들은 우리 발굴 현장 근처에 북쪽 경사면이 불안정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비로 인해 지면이 무르고 위험해지고 있었죠. 과거 프로젝트에서는 우리는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지역을 안전하게 하고 떠나곤 했어요. 이 과정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팀의 대응은 달랐어요. 몇 시간 안에 그들은 경사면의 상태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수 드론으로 모니터링되는 임시 지지대를 설치했어요. 그들의 위기 대응은 제가 전에 본 어떤 것보다 빠르고 효과적이었죠.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이 즉시 모든 비상 프로토콜을 페루팀과 공유하며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폭풍 속에서 두 팀과 함께 장비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일했어요. 제가 발굴 현장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돕는 동안 제 모자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었죠. 춥고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때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이 사람들과의 목적과 연결에 대한 따뜻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어요. 밤이 되고 비가 계속되자 우리는 현장 근처의 작은 건물에 피신했어요. 따뜻한 음료가 돌려지고 있었죠. 한국과 페루 팀들은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와 농담을 나누며 함께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도착했을 때와 달리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고 있었죠. 등불빛에 비춰진 이 얼굴들을 둘러보며 저는 제가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의심을 품고 그들의 작업을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팀의 일원이 되어 발견의 흥분과 우리가 발견한 것을 보호하는 도전 모두를 함께하고 있었어요. 제 전문적 정체성 주위에 세웠던 오래된 벽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벽들을 발견한 것처럼요. 두 가지 발견 모두 똑같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마추픽추에 도착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었어요. 산속 공기가 이제는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달라진 건 저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아침 저희는 커다란 창문이 있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고대 도시가 보이고 있었죠. 한국팀이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는데요. 마추픽추 입구에 디지털 문화유산센터를 짓자는 거였어요. 이 센터에는 그들의 스캐닝 장비,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자료들이 모두 들어갈 예정이었죠. 페루 현지 연구자들과 대학생들이 직접 이런 도구들을 배울 수 있게 말이에요. 김민준 박사가 계획을 설명하고 있을 때 마르코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그는 제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 달 전이었다면 아마 정말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저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기술 이전 부분이 특히 가치 있네요. 제가 계획을 보며 말했어요. 현지 전문가들에게 이런 도구 사용법을 가르치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 자신에게도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피에르라면 절대 이런 현대적 접근법을 지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고대 석조 건물들 사이를 걷고 있었죠. 황금빛 햇살이 회색 돌들 위로 쏟아지면서 마치 돌 안에 불이 들어있는 것처럼 빛나게 하고 있었어요. 오세기 전에 지어진 벽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차갑고 거친 표면이 제 손바닥에 느껴지고 있었어요. 지금의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자신의 방법을 확신하는 전문가로 페루에 왔었어요. 이제는 제가 알았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죠. 그건 마치 절벽 끝에 서서 아래 아름다운 계곡을 바라보는 것처럼 두렵고도 설레는 일이었어요. 제 생각은 갑자기 들려오는 외침에 방해받았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돌아보니 한 젊은 페루 연구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르블랑 선생님, 빨리 오세요. 지하 통로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를 따라 달렸어요. 지하 통로는 저희가 집안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발견한 곳이었죠. 수십 년 만에 마추픽추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였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한국팀과 페루팀 모두 모니터링 스테이션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고 목소리는 낮고 급박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김민준 박사가 저를 보더니 손짓했어요. 그의 화면에는 지하 통로의 3D 모델이 있었고 일부분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지 아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가 빨간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몇 시간 아니 그보다 적은 시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는 모델을 보며 머릿속이 빠르게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15년간의 복원 작업 경험에서 이런 문제를 전에도 겪어봤죠. 전통적인 해결책은 특수 재료로 방을 채워서 콘크리트처럼 굳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구조물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지만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없게 돼요.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김지영 박사는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탄소 섬유 보강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녀가 제안했어요. AI 분석이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는 배치를 안내해 줄 거예요. 그녀가 태블릿으로 계획을 보여줬어요. 실험적인 접근법이었죠. 성공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구조물도 살리고 연구 능력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전통주의자였어요. 회의론자, 옛 방식의 수호자.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저는 구조 모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제 확신이 계속해서 도전받았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탄소 섬유 접근법이 타당해 보입니다. 마침내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온 이유, 단지 구조물뿐만 아니라 지식과 그에 대한 접근성을 보존하는 것을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저희는 밤새도록 작업했어요. 합동팀이 AI 분석의 안내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기술은 구조물이 가장 약한 곳, 압력점이 어디인지, 탄소 섬유가 가장 효과적일 곳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새벽이 될 무렵 통로는 안전해졌어요. 무세기 동안 서 있던 돌 아치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여전히 통로에 들어가서 벽에 있는 고대 글자들을 연구할 수 있었어요. 아침 첫 빛이 마추픽추를 비추기 시작할 때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금빛 햇살이 돌들을 따뜻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었죠. 밤새 일한 탓에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었어요. 김민준 박사가 전망대에서 저와 합류했어요. 한동안 우리는 그저 고대 도시 위로 퍼지는 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결정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위해 다양한 관점을 가져온 결과였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위기는 단지 고대 통로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제 변화를 완성시켰어요. 저는 더 이상 한 달 전에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여기에 도착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여정의 가장 깊은 동굴에 도달했어요. 제가 가장 깊은 믿음과 마주하고 그것을 붙잡을지 아니면 놓아줄지 결정해야 했던 곳이요. 그리고 그 어두운 곳에서 저는 새로운 종류의 빛을 발견했답니다. 오늘은 마추픽추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문화유산 디지털 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답니다. 이 건물은 고대 도시 입구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아주 단순한 디자인으로 주변의 신성한 장소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모아온 모든 기술과 지식이 담겨 있었죠. 개관식 때 저는 사람들 뒤쪽에 서 있었어요. 현지 대학생들이 방문객들에게 스캐닝 장비를 시연하고 있었는데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제게는 너무 낯설었던 그 기계들 위로 학생들의 손이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은 3D 모델이 어떻게 돌담 안에 숨겨진 균열을 드러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고, 한 남학생은 지하 투과 레이더가 어떻게 5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방들을 찾아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 중 몇 명은 이미 한국의 훈련 프로그램에 합격했더라고요. 그곳에서 더 발전된 기술을 배우고 페루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래요. 우리 팀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런 지식 공유는 계속될 거예요. 김민준 박사님이 제가 시연을 보고 있는 걸 발견하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죠. 르블랑 씨, 다음엔 뭘 하실 건가요? 그가 물었어요.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 일에 대해 강의해달라고 초청했어요. 제가 말했죠. 전통 지식과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함께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마추픽추를 바라봤어요. 아침 빛 속에서 고대의 돌들이 빛나고 있었죠. 제가 틀렸다고 말할 거예요. 천천히 말했어요. 익숙한 방식을 유일한 방식이라고 오해했다고요. 오래된 장소를 보호하는 미래는 방법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접근법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요. 김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겪어온 여정을 이해하고 계셨던 거죠. 그날 오후 저는 한국팀이 페루 문화유산청에 모든 것을 전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완전한 데이터 파일, 장비, 교육자료 모든 것이요. 비밀은 없었고 숨겨진 정보도 없었어요. 이런 열린 공유는 제가 전에 함께 일했던 유럽팀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최고 기술을 비밀로 유지했거든요. 저녁에는 작별 만찬을 위해 모였어요. 방 안은 스페인어, 한국어, 프랑스어 3가지 언어로 대화 소리가 윙윙거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오랜 친구처럼 함께 웃고 있었어요. 마르코가 건배를 하기 위해 일어섰어요. 그는 제게 잔을 들었죠. 피에르 르블랑에게, 가장 경험 많은 전문가도 여전히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다고 가르쳐준 사람에게. 모두가 박수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따뜻해졌는데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깊은 느낌 때문이었어요. 저의 변화를 지켜봐온 이 사람들에게요. 저녁 식사 후 저는 혼자 전망대로 걸어갔어요. 태양이 산 뒤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화려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그림자가 마추픽추 위로 늘어지면서 돌건물들이 마치 어두운 담요 아래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었어요. 여기 처음 왔던 날을 기억했어요. 저는 이곳에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죠. 저는 제 방식과 다른 접근법을 너무 빨리 무시했어요. 15년의 경험이 있으니 배울 것이 없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틀렸던 걸까요? 복원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성공했어요. 이제 이곳은 비와 관광객 그리고 이곳을 위협했던 지진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죠. 숨겨진 방들은 조심스럽게 보존되고 기록되었어요. 마추픽추의 미래는 우리가 함께 한 작업 덕분에 더 안전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제 경직된 사고는 유연해졌고 방어적인 태도는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협력하고 싶은 욕구로 변했죠. 내일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거예요. 새로운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제 일과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갈 거예요. 저는 다시는 복원 프로젝트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거예요. 마추픽추에서 가장 큰 교훈은 돌이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가 너무 늙었거나 우리 방식에 너무 갇혀있다고 생각할 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가 서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듣기에 충분히 용감하다면 말이에요. 전통적인 복원 작업을 15년 동안 해오면서 저는 지금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알게 된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복원은 단지 오래된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과거와 미래 사이 다른 사고방식 사이 전통의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라는 거려. 이것이 제가 집으로 가져가는 보물이에요. 단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죠. 별들이 마추픽추 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를 깊이 변화시킨 이 고대 도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길을 따라 내려갔죠. 2달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를 향해서요. 나에게 큰 감명을 준 한국의 기술자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실화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들었던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